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내려온 습기가 오래된 골목의 벽돌 틈새마다 눅눅하게 베어들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는 모서리가 깨진 채 삐뚤게 걸린 무궁화 다방 간판이 보입니다. 네온 사인은 이미 오래전에 기능을 상실했지만 그 낡음 자체가 이곳의 이정표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가끔 바람이 불 때마다 간판은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로 지나고 옅은 커피 향이 빗줄기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는 다방 안을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잠수함처럼 만들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을 밀고 들어서면 세월에 절어 반들반들해진 갈색 탁자들이 보입니다. 지나치게 푹신해서 몸이 푹 꺼지는 인조 가죽 소파들은 낮은 조명 아래서 조용히 졸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어항에서는 산소 발생기가 꾸르륵 소리를 내며 기포를 뿜어 올렸고 그 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방 마담 윤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마른 걸레를 쥐고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올해로 54. 인생의 절반 이상이 이 공간의 공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은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기도 했고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의 흐름 같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정은 이 골목의 꽃이었습니다. 지금도 화장을 지운 얼굴 위로 우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만 30해 전에는 그야말로 눈부셨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겨 묶은 머리칼, 유난히 희고 고운 목선, 그리고 고집스러울 만큼 곱게 선 등줄기까지. 하지만 세월은 공평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오랜 시간 다방을 지키며 들이킨 담배 연기와 손님들의 하소연, 그리고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독은 그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리 통증과 손등에 핀 흐릿한 기미는 그녀가 살아온 풍파의 증거였습니다. 그녀가 이 다방의 문을 처음 연 것은 25, 푸르른 봄날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다방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쁜 마담이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주변 공장의 사장들부터 근처 관공서 직원들까지 그녀의 얼굴 한 번을 보려 줄을 섰습니다. 그때 그녀는 세상을 믿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에게 지극정성이었던 한 사업가를 믿었습니다. 그는 윤정의 자립을 도와주겠다며 달콤한 미래를 설계했고 다방 운영 자금을 빌려간 뒤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윤정은 변했습니다. 웃음은 상냥했으나 눈빛은 차가워졌고 사람을 믿는 대신 이 공간만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문에 빗장을 지르고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 짧게 스쳐간 인연들도 결국은 떠나갔지만 이 낡은 소파와 삐걱거리는 탁자들만은 배신하지 않고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 그녀의 단단한 성벽에 아주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 혹은 박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박 사장이 처음 무궁화 다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던 날은 몹시도 바람이 차던 초겨울이었습니다. 허름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을 입고 챙이 넓은 중절모를 쓴 그는 다방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가장 늦게까지 머무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신문을 펼쳤고 그날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주문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연하게 설탕 없이. 윤정은 그의 뒷모습만 봐도 그가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 때 들리는 종소리의 강도, 바닥에 닿는 구두의 무게감, 그리고 그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칠 때 나는 특유의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어느덧 윤정은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포트에 물을 올리고 원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매너 좋은 단골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고요히 신문을 읽고 커피 한 잔의 온기를 소중히 나누는 그의 모습은 윤정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들처럼 큰 소리로 농담을 던지지도 마담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풍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다방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창밖 가로수에서 떨어진 단풍잎 하나가 유리창에 딱 달라붙어 있던 오후였습니다. 윤정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신문을 참 꼼꼼히 보시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본다던데. 박 사장은 신문을 가지런히 접어 탁자 위에 올리고는 고개를 들어 윤정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쓸쓸함이 파도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게 좋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지만 한번 인쇄된 글자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나 같은 늙은이에겐 변하지 않는 게 더 편하나오. 그 말이 윤정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낡은 다방을 지켜오지 않았던가요? 유행이 바뀌고 주변 상가들이 화려한 카페로 탈바꿈할 때도 그녀는 이 촌스러운 인조가죽 소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 사장의 말 속에는 자신이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삶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얇은 막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주제는 날씨와 신문 기사를 넘어 개인적인 삶의 조각들로 옮겨갔습니다. 마담은 참 대단하오. 이 좁은 골목에서 이 오랜 세월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견뎠다기보다는 갈 곳이 없었어요, 사장님. 여기가 제 집이고 제 세상이었거든요. 익숙함이 무서운 거죠. 윤정의 대답에 박 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지대는 동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 역시 외로움에 익숙해진 사람, 혼자라는 무게를 견디는 법을 몸소 배운 사람의 향기가 났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방의 커다란 유리창에는 하얀 서리가 꽃처럼 피어났고 손님들은 문을 열자마자 하얀 입김을 뱉어내며 난로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 사장의 자리는 여전히 창가 구석이었지만 이제 그는 신문을 읽는 시간보다 윤정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을 바라보던 박 사장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마담, 혹시 오늘 저녁같이 할 수 있겠소? 그의 제안에 윤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지만 가슴속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방 마담으로 살아오며 그녀는 수많은 유혹을 겪었습니다. 취기를 빌려 손을 잡으려던 남자, 돈으로 그녀의 시간을 사려던 사람, 그리고 젊은 날 그녀를 무너뜨렸던 그 사업가까지. 하지만 박 사장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엔 욕심이나 교활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엔 추운 겨울밤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한 한 인간의 정직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윤정은 찻잔을 닦던 손을 멈추고 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사장님, 제 나이 아시잖아요. 54이에요. 예전 같으면 가슴 설레며 예쁜 옷부터 챙겨 입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앞치마가 제일 편한 나이예요. 누군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고 상처받기엔 너무 지쳤어요. 박 사장은 빙긋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끝자락에는 짙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도 57이요. 젊었을 땐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다 가질 줄 알고 미친 듯이 뛰었지. 그러다 보니 내 곁엔 아무도 남지 않았소. 아내는 지쳐 떠났고 자식들에게 난 그저 돈 대주는 기계였을 뿐이니까.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코트와 고독뿐이라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니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같이 떠먹을 사람이 필요할 뿐이오. 나이가 드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화려한 성찬이 아니라 마음 편히 밥 먹어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더이다.
그 말이 윤정의 마음 가장 여린 구석을 찔렀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너무나 평범해서 잊고 살았던 그 한 문장이 그녀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기계적으로 씹어 삼키던 밥, 식어버린 국물을 다시 데우기조차 귀찮아 물에 말아먹던 저녁들. 그녀의 일상은 고독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식탁이었습니다. 결국 윤정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다방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눈송이가 뺨을 때렸습니다. 박 사장은 미리 준비한 듯 낡았지만 커다란 검정 우산을 펼쳐 그녀 위로 씌워주었습니다. 길 건너 국밥집이 아주 진국이라오. 나 같은 늙은이 입맛엔 그만인데 마담 입엔 어떨지 모르겠소. 박 사장은 우산을 은근히 윤정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의 오른쪽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쌓여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얀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하나는 크고 투박했으며 하나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국밥집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뿌연 김이 두 사람의 안경과 얼굴을 덮었습니다. 구수한 육수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어우러진 그곳은 다방과는 또 다른 활기가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두 사람의 모습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구석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술은 한잔 하시겠소? 박 사장이 묻자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밥이 먹고 싶네요. 술 기운에 나누는 대화는 다음 날이면 다 휘발되어 버리잖아요. 하, 그렇구려. 나도 예전엔 술 없인 못 살았는데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이야기가 더 좋소? 취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깨고 나면 더 춥거든. 뜨거운 국밥이 나왔습니다. 윤정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온몸의 혈관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탁자 위에 놓인 박 사장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게 트고 마디가 굵어진 손, 손톱 밑에 낀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얼룩들. 그 손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다시 가족을 찾지 않으셨어요? 박 사장은 국밥을 떠먹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염치가 없어서 그렇소? 잘 나갈 땐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고 내 자존심이 먼저였지. 그러다 빈털터리가 되니까 비로소 미안함이 몰려오더이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소. 아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아내는 내 소식조차 듣기 싫어한다더군.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거둬야지.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의 떨림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 아픔을 압니다. 자신 역시 젊은 날의 실수로 인해 잃어버린 수많은 기회와 인연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습니다. 저도 그 남자를 원망하는데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다 깨달았죠. 원망하는 것도 결국 내 에너지를 쓰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어요. 아니, 잊은 척하기로 했죠. 이 다방은 그 사람이 남긴 상처이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남은 증거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내놓았고 상대방은 그것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오며 비슷한 좌절을 겪은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공감대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무궁화 다방의 풍경은 조금 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제 신문은 일종의 소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윤정이 한가해질 때면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윤정 역시 그가 올 시간이 되면 카운터 밖으로 나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정은 봄날의 벚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가진 무게와 책임감을 감당하기엔 두 사람 모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박 사장은 골목 입구 꽃트럭에서 산 작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오는 길에 향기가 너무 좋길래 다방 칙칙한 분위기 좀 바꿔보라고 샀소. 윤정은 그 꽃을 받아들며 코끝을 찡긋했습니다. 노란 꽃송이들이 다방의 빛바랜 조명 아래서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꽃을 화병에 꽂으며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꽃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작게 울컥했습니다. 여름이 오고 장마가 시작되자 박 사장은 무릎이 아픈 윤정을 위해 직접 다방 청소를 돕기도 했습니다. 윤정은 그에게 커피 대신 정성껏 달인 한방차를 내놓았습니다. 비오는 창밖을 보며 두 사람은 이제 침묵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만으로도 세상이 그리 춥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무궁화 다방은 여전히 낡고 골목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두 사람의 조용한 연정은 빗줄기보다 질기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정보다는 연민에 가까웠고 소유보다는 동행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무궁화 다방의 문을 열면 여전히 옅은 커피 향과 함께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세월의 파도에 깎이고 닳아 작아진 두 영혼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쉬어가는 곳. 그곳에서 인생의 황혼은 서글프지 않은 노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여러분의 마음을 눅눅하게 적시는 무궁화 다방 같은 소중한 장소가 있으신가요?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인연. 여러분의 삶 속에는 지금 어떤 온기가 머물고 있나요? 화려한 사랑보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진심이 더 절실해지는 나이. 이 이야기가 오늘 당신의 지친 하루에 작은 난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고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의 온도를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방 이야기를 들려주세요.